Unfortunately, I lost 4 friends. You lost. From Iran. It's a big surprise for everyone in the world. 저도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한 분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제 허벅지에 좀 머리를 받치고 싶대서 받쳐드렸는데 결국 그분도 심정지로 돌아가셨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죠. 살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저만 살아나와서 죄송하기도 한데 뭔가 이기적이면서도 근데 어떻게 싶기도 하고.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는 그날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We know that it could have been us, it could have been our friends, and so we feel the connection.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신 많은 분들을 보자마자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 게 후회돼서 이렇게 해서라도 추모를 하고. 참사 이튿날부터 쌓이기 시작한 하얀 국화꽃과 메모지는 추모 공간 벽면과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믿기지 않은 참사. 10월 29일, 이날의 시간이 멈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게 도로에 누워있던 그 장면이 너무 처참해요. 그 생각을 계속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자동적으로 좀 생각이 좀 나긴 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과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참사를 경험한 이들이 잠을 잘 못 자거나 멍한 상태가 이어지는 등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대 시대.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참사 당시 소식과 사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이들도 우울감과 공포를 동반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요. 말리지 못했다, 구하지 못했다 같은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대표적 감정 반응입니다. 생존자와 유가족은 물론 직간접적인 목격자들과 구조 인력까지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정서가 마음속에서 위로 쫙 올라오게 되니까 잘못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난의 화살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도 불리는 트라우마는 사건 이후 한 달, 길면 1년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형 참사에는 이런 일반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트라우마 증상은 악몽 등을 동반한 수면 장애, 집중력, 식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해리 증상과 더불어 환청과 우울증, 충동 조절 장애까지 겪게 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참사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국가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객관적인 자신의 심리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자가진단법은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도 자신이 처한 정신건강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그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2.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3.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4. 다른 사람, 일상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5.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대답에 따라 총점 0점에서 5점까지 매겨지는데요. 3점 이상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뇌 MRI 검사나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1개월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 넘어서도 지속되면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PTSD는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참사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 여파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예정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었는데요. 어른들이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일단 모르쇠로 답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두려워하시면 부모님의 그런 두려움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요. 전문가들은 무작정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서도 아이들에게 참사 상황만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음에 이제 믿음을 갖고 네.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함께 잘하고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네. 아이들한테도 그 믿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났을 때 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추측에서 비롯된 답은 자칫 아이들에게 크나큰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에 아이를 교육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봐봐 이렇게 멀리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세상에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회적 재난과 참사는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외면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별도의 애도의식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할로윈 하면 너무 즐겁고 그냥 사탕 받고 재미있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같이 한번 공감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공감과 위로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괜찮아, 또 마음은 괜찮아, 잘 쉬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말, 또 공감의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뉴스와 SNS를 통해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 역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여과 없이 퍼뜨리는 것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 여러 혐오 표현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며 낙인 찍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트라우마의 회복을 악화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간접적으로 참사를 지켜본 사람들도 관련 글을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인터넷 댓글을 보시지 않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이나 음주를 통한 일시적 해소 또한 지양해야 한다는데요. 이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이성적인 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난 5일부터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정보가 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신건강 자가진단과 마음안정화 기법, 참사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위기, 사건, 사고를 경험한 뒤 나타나는 트라우마 반응과 불면증, 애도 반응에 대한 대처와 긴장 완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부상자, 목격자는 물론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 누구나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